그림을 그리다 보면 뭘 그려야 하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그림 소재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림 소재를 찾았고 그것들이 저의 세계관으로 이어졌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다양한 인종, 사회적 성,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작가님 그림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보인다고요. 아마 제 관심사가 그림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좋아하는 것, 마음 가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조금씩 표현하다 보면 그림 한 장을 점이라고 했을 때 점들이 이어져서 이야기가 되고 세계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걸 그리는 게 좋은 이유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달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양성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을 자주 봐요. 이게 작업을 위해서 억지로 본다기보다는 재밌고 관심이 가니까 보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무의식적으로 쌓여서 그림에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상 속의 경험에서도 소재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산책길에서 마주친 자연의 풍경도 많이 그리고요. 노래를 듣다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린 그림도 있어요. 여행 가서 맛있게 먹은 음식을 낙서하듯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꼭 최근에 경험한 게 아니어도 어린 시절의 기억도 그리고는 해요. 이 작업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봤던 경험을 그렸던 건데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해온 다양한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그 중에 좀 그려보고 싶다 하는 것을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때의 기억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지금 시각에서 바라본 기억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거죠.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작가의 세계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제 작업을 소개하는 글을 써봤는데 그때 느꼈어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 소수자, 약자에게 관심이 많고 동물이나 식물을 대할 때도 이렇게 좀 구석탱이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들 좋아하는 벚꽃이 아니라 그냥 구석에 항상 있는 그런 자그마한 식물들, 뭐 그런 애들한테 마음이 유독 가더라고요. 그림 하나하나는 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을 그렸고, 이건 자연물을 그렸고. 그런데 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소재에 있어서 공통점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때까지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공통적으로 자주 그리는 소재나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그런 소재를 좀 더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계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작업을 해가면서 계속 느끼는 게요.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절대적인 시간도 무시를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술 활동이라는 게 일상이랑 확실히 구분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뭔가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림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게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우연함이 또 창작 활동을 재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풋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림을 보는 거,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책에서 소재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꼭 소설이 아니어도 일반 교양서, 심지어 아이들 학습 교재에서도 재밌는 게 떠오르면 메모를 해둡니다. 사실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소재를 얻는 방법은 작가님들마다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소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변을 먼저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나한테 가장 익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적어봐도 좋고요.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